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 가게인데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가 지금 편지대 매대입니다. 핸드폰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요번 주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 이렇게 돌아오죠.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서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함께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결애라는 말로도 이렇게 함께 쓰죠. 민족이라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념, 진영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념은 보수와 진보고, 진영은 우파, 좌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념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우선시 하느냐에 대한 갈등과 이런 논의,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니까요. 그렇지만 진영이라고 하는 우파와 좌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라고 할까요?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정책의 차이거든요. 사실 사회라는 것이 이제 개인이 있고, 개인이 모여서 집단, 집단이 모여서 조직, 가장 큰 조직은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특정 구성원, 국민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이견이 있고, 어떤 문제가 났을 때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우파다 좌파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연역적인 방법,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부를 형성해 나가는 접근 방법이 있고, 어떤 과정, 그러니까 각각의 사실을 출발로 해서 하나의 목적에 도달하는 귀납적 방법, 이건 경험론이죠. 이런 사실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실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의 차이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그 시대를 형성했던 하나의 패러다임, 철학이 주었던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단국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영은 우파와 좌파, 북한을 보는 시각이 우파와 좌파를 결정짓는다. 거의 한 80, 90%가. 적으로 보느냐? 그러면 이제 우파고요. 하나의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될 파트너로 보느냐? 조금 유화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 좌파로, 북한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진영이 나눠지는데, 원죄죠.
8.15 해방이 돼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 원죄입니다. 이 진영이 나눠지는 것 자체가. 지금 와서 그것을 뭐라고 탓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구구에서는 그 당시 민족의 어르신인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책자까지 발행하잖아요.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같은 민족으로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도 다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러면 소급해서 그 일제강점에 대항해서 3.1운동 때 전국에 태극기를 깃발을 흔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다 테러리스트입니까? 그런 그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한 번도 기득권을 가져보지 않으신 나라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하신 분한테 너무 잔인한 평가 아니에요? 저는 김구 선생님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후손들이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그분이 갖고 있었던 나라사랑과 민족의 앞날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았나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런 뭐 뉴라이트, 돌연변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되지도 않은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라든가 이 친일 현 대통령님 이런 분들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올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그런 독립지사, 항일지사, 애국지사의 민족혼을 받았나?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나라, 또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해야 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민족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아니면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민족이라는 단어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냥 민족 진영입니다. 민족 스스로의 민족 진영이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리고 보수다, 진보다 그렇게 나눌 수도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물론 민족적 보수, 민족적 진보 그렇게는 붙여서 갈 수 있겠죠. 어차피 이념도 파생적으로 분화가 되니까. 그러나 민족은 그 단어 자체로서 민족이 겁니다. 민족의 사전적 의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지역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생활을 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한 사회 집단을 저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좀 사전적 의미로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같은 민족인가 싶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적 테두리 안에서 지내온 민족인데 이거 뭐 눈만 뜨면 서로 못 죽여 난리니 이게 지금 같은 민족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개인 이기주의든 집단 이기주의든 조직 이기주의든 내가 더 많이 갖겠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이기주의인 거거든요. 물론 정치를 하는데 권력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욕심에서 욕망에서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살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이런 서로 합의된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규칙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소위 법조인들, 그 사람들이 너무 못된 상황이죠. 나라를 둘러갈라 놓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양극화를 이렇게 현실화시킨 주도 세력이에요, 사실. 일반 저소득층 30% 이하가 사실 정치의 고관여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공돌이 공순이었던 사람. 제가 그 말 공돌이 공순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글씨가 아니다, 그건. 민족 글씨다. 정말 가치 있는 민족이 준 글씨다. 공돌이 공순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금 법조타운 그 상류 1%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산업화 과정에서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이교대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제외시켰습니까?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대기업이 대표적인 거고. 그럼 환원해야지. 왜 환원을 안 해? 대물림하고. 이제는 4세까지 왔잖아요. 이걸 끊어내야죠.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분의 정의가 실현이 돼야죠. 민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부자 감세하시고 감세 정책 하시고 이거는 배분의 정의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양극화가 더 된다니까. 자, 처음에 소득 양극화가 된 다음에 자산 양극화가 됐죠.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고 그거를 또 선거 때 이용을 해요. 이게 반복돼서 지금 얼마나 큰 소득과 자산과 사회의 양극화가 됐습니까? 정말 그 100평 너머에 사는 그 60억에서 100억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그 밑에 있는 판잣존집 사람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개 돼지로 보지? 그런 사회가 누적이 되면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양극화가 되면. 저는 그 마음 이해한다니까요. 그분들이 봉기하는 마음. 화나죠. 나라가 하라는 대로 했고 충실히 했어요. 세금도 잘 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세금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 못된 거야. 정의를 실현하려면 그런 양극화부터 줄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 너무 비싸다고 그랬죠, 제가. 변호사 비용. 복지 사회가 가려면 그런 문턱부터 낮춰줘야 돼요. 의료, 우리 서민들 편하게 가잖아요. 가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주사도 바로 맞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완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턱이 낮아졌어요. 의료계가. 법조계는 그런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극화를 버젓하게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뭐 사건 하나 맡아가지고 20억 30억 이거 우리나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세계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2, 30억을 내고 재판을 하지? 무슨 큰 죄를 졌걸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생 벌어도 못 벌을 돈을 한 건에 아무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사회 갈등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무사는 돼 있잖아요. 세무사하고 변호사도 돼 있어야 된다. 너무 비싸. 문턱을 낮춰라. 가장 급한 게 그거예요. 재판 한번 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소리 이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법적 개정권 지금 상태로 가면 이제 더 이상의 정권 잡을 기회는 없습니다. 충분히 기회도 드렸는데 막장 드라마 연출하시잖아요. 저는 이과 쪽에 계시는 분들, 이과 출신 분들 권력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과학계 R&D 그렇게 수모당하고 감소했는데도 하나 성명 내는 사람도 없고 교수들. 의료계 지금 공공의적으로 몰아가지고 국민의 무슨 건강을 담보로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집단으로 폄하시키는 이 못된 정부. 저는 공공의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전공의들. 걔네 불쌍한 애들이야. 본인들은 사법시험에 그렇게 돼가지고 한 건에 2, 30억씩 받으면서 그 사람들 전공의들 2, 300만 원 받는데 당신 같은 그 법조인 것들만 하겠어요? 본인들이 못하는 건 남은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인들부터 내려. 그리고 숫자를 늘려. 담배가게처럼 법조인들 두 집 걸로 하나씩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싸질 거 아니에요. 한 건당 한 5만 원이면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렇게 하시라니까? 못하잖아. 그거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야. 나라 발전에 당신들보다 더 기여한 사람들이야. 이공계, 의과, 과학계, 교육계. 솔직히 당신들이 한 게 뭐 있어? 문과 출신들. 저도 문과 출신이에요. 경상대 회계학과. 그렇지만 이과분들한테 미안해. 그 사람들 나라 발전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대비 적절한 대우를 못 받아. 그냥 문과 그 지도자들 뭐 부하처럼 사회에 그러고 싶을까? 저는 권력 의지가 좀 필요하다. 이과 출신 분들 지도자가 돼가지고 미래에 새로운 AI 시대, 첨단 시대를 본인들이 열어가려고 하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죠. 왜 투쟁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교육에도 대학생들도 우리 옛날 대학생들 같지 않아. 지금 옛날 같으면 대자보 붙었어요 벌써. 교수들 시국선언 그냥 계속 나오고 하나 없잖아. 그게 상하탑이에요? 아카데미고? 정황하지 않는 교육계, 정황하지 않는 의료계, 정황하지 않는 과학계. 그러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해요. 문과 쪽에서 계속 집권할 겁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슈화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족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민족 그 자체, 민족 진영이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보수와 진보에 휘둘리지 않는 민족 그 자체, 우리의 민족 혼 그 자체다. 그 민족 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도 저항도 없고 표현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민족혼이 살아나야 돼. 야당은 다음 세대에게 민족혼이라고 하는 모닥불을 본인들이 장애투쟁 못할 것 같으면 붙여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의 중심에 있는 X세대한테 민족혼이라고 하는 모닥불이라도 붙여줘야지. 맨날 당사 안에서 마이크 잡고 말만 하면 시대가 바뀌나요? 행동하는 정치를 해라. 그리고 민족, 결의라는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단어를 개헌 때 스며들게 하고 그 말을 중심으로 지금의 국가 혼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